안녕하세요. 이프 카카오 발표를 맡은 카카오 스토리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네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목과 같이 JUnit 5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주로 자바라는 언어로 카카오 스토리에서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테스트에 관심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JUnit을 찾아보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JUnit4를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몇 가지 변화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JUnit4는 릴리즈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 가지 이슈로 인해 현재 JUnit4는 더 이상 릴리즈 계획이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JUnit4 대신 JUnit5로 새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테스트 라이브러리들도 JUnit5 기반으로 작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많은 오픈소스들도 JUnit5로 테스트 작성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존의 JUnit4를 개선하지 않고 왜 JUnit5로 다시 만들게 되었는지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기존의 JUnit4에서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IDE나 빌드 툴에 대한 굉장히 강한 결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JUnit4에서는 ID가 필요한 정보, 테스트에 대한 필요한 정보에 대해 제공하는 부분이 없었고 ID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우회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Unit4에 변수 이름을 변경을 해서 빌드를 했을 때 ID에서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스트마다 하나의 run with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좀 부족한 확장성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자료 형태로 좀 많은 책임을 떠안고 있는 구조였고, 즉 확장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설명드렸던 부족한 확장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JUnit4에서는 run with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룰과 같은 어노테이션을 활용해서 테스트에 대한 기능들을 추가해야만 했고요. 아래 예처럼 파라미터 기능과 모키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선 룰과 run with을 동시에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로 설명드렸던 부족한 확장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ID나 익스텐션이나 빌드툴이나 서드파티들이 단 하나의 JUnit 자르에 의존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JUnit4를 확장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고 JUnit4 개발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싶었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JUnit4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래들이나 아니면 인텔리제이, 피보탈, 이클립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다양한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10명으로 JUnit 람다 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람다 팀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이제 핵심 개발자인 마크는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였고요. 그레들이나 피보탈, 인텔리제이, 이클립스와 같은 기업들과 개인들이 투자하여 금액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금액보다 200% 넘게 돈을 모으게 되었고 그만큼 많은 개발자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JUnit5의 탄생을 위해 돈을 지불해 주신 다양한 재단과 사람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JUnit5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JUnit5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개발 원칙과 철학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좀 몇 가지 원칙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JUnit 5는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고, 두 번째로 기능을 직접 구현하기보다는 확장성을 만들어 가자라는 원칙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앞에 첫 번째 원칙으로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자는 원칙의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기존의 JUnit4에서는 모든 테스트는 퍼블릭으로 선언되어야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JUnit5는 테스트를 최대한 작고 단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퍼블릭에서 패키지로도 테스트가 실행 가능하도록 디자인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JUnit5에서 기능보다는 확장점을 만들어 가자라는 원칙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JUnit4에서는 러너나 메소드 룰이나 테스트 룰과 같은 총 3개의 확장점들이 있었습니다. JUnit5에서는 이를 통합한 확장점이 익스텐션으로 변경이 되었고, 단일된 확장성을 통해 여러가지 확장점들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통합된 확장점이 익스텐션들을 익스텐드 윗이나 아니면 레지스터 익스텐션이나 자바의 서비스 로더를 통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익스텐션은 선언된 순서대로 등록이 되며 클래스나 메소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확장 포인트와 테스트 확장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확장 포인트는 파라미터 리졸버나 익스큐션 컨디션과 같은 확장점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테스트 확장 포인트는 테스트가 실행하는 그 과정 사이사이마다 확장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 스토리가 확장 포인트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설정이 필요한 테스트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카카오 스토리는 파라미터 리졸버라는 확장점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설정이 필요한 테스트 데이터를 제이슨 형태로 저장하고, 이를 다시 읽어들여 객체로 다시 변환하여 테스트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의 많은 설정들을 최소화하여 조금 더 테스트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확장점들을 이용해서 구현하고 있는 서드파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확장성을 통해서 많은 서드파티 엔진이나 익스텐션들이 오픈소스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JUnit5의 테스트 엔진을 확장한 예로서 스폭의 버전 2나 코틀린의 스펙이나 코테스트가 있습니다. 엔진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익스텐션도 존재하는데요. 모키토나 모케이나 아니면 레스트 어슈어드와 같은 여러가지 익스텐션들이 존재합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링크에 접속하시면 조금 더 많은 익스텐션과 엔진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JUnit5의 아키텍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JUnit5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JUnit3와 4와 호환을 위해서 빈티지라는 이름을 가진 모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롭게 개편된 JUnit5는 주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실행하고 관리하고 있는 플랫폼 모듈이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앞서 주피터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더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름을 주피터로 짓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름은 언제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목성이 5번째 행성인 거 알고 계셨나요? 기존의 JUnit4와 구분하기 위한 이름이 필요했었고, 5번째 행성이 목성인 이유로 JUnit 팀에서는 주피터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JUnit5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JUnit4에 의존하는 구조와는 다르게 JUnit5는 관심사 분리로 구조를 개편하였습니다. 빈티지나 주피터나 서드파티들은 실제로 테스트를 정의하고 실행하는 부분은 엔진에 의존하게 만들고, IDE나 빌드 트랙의 테스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은 런처로 관심사 분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조금 더 확장하기 쉬운 구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JUnit 5의 가장 기본적인 어노테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거와 같이 이제 JUnit 4에 가지고 있었던 before 클래스나 아니면 before나 아니면 after 클래스들은 JUnit 5에서 before all이나 before each나 after each나 after all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테스트를 제외한 모든 어노테이션 이름이 좀 바뀌게 되었고요. 다음으로는 JUnit4의 카테고리나 이그노어와 같은 어노테이션들도 태그나 disabled로 어노테이션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JUnit5의 assert에 대해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ssert all이라는 단어문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JUnit4에서는 하나가 실패가 나더라도 다음 assert를 실행하지 않았었는데 assert all을 통해서 여러 개의 assert를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중간에 실패가 발생하여도 여러 개의 선언된 모든 assert 문들은 실행이 되고 결과들을 반환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assert throw가 추가가 되었고요. 기존 JUnit4에서는 예외 메시지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어노테이션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라이브러리를 좀 사용해서 검증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네, JUnit5에서는 이를 조금 더 간편하게 사용하기 위해 assert throw라는 단어문이 추가가 되었고요. 예제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exception을 이제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반환된 exception을 검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assert does not throw를 통해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검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ssert timeout이라는 단어문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JUnit4에서는 어노테이션으로 메서드 단위로 테스트 실행 시간을 검증을 할 수 있었는데 이를 조금 더 개선해서 이제 호출 펑션 단위로도 이제 테스트 실행 시간에 대한 assert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함스트를 테스트를 하는 경우 assert timeout은 시간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assert timeout primitively를 활용하면 기대하는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테스트를 실패하게 만들어 테스트 시간을 좀 더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JUnit5의 몇 가지 추가된 기능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네임 어노테이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JUnit4에서는 테스트 이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한이 있었지만 JUnit5에서는 이제 디스플레이 네임 어노테이션을 활용해서 한글, 스페이스, 이모지, 특수문자도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클래스나 메소드 레벨의 선언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디스플레이 네임 제너레이션을 활용하면 표기 방법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네스티드라는 어노테이션이 좀 추가가 되었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JUnit4에서는 계층 구조 테스트도 작성할 수 없었는데 JUnit5는 이제 계층 구조 테스트도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층 구조를 조금 활용하면 BDD 스타일로도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고 보이시는 것처럼 테스트 결과도 아래처럼 계층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JUnit5에서는 이제 파라미터라이즈 테스트가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JUnit4와는 좀 다르게 여러 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매개변수 형태로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하나의 소스 어노테이션이 필요하고 소스의 종류로는 이제 null과 empty, value, CSV 등 다양한 형태의 소스가 존재합니다. JUnit5로 넘어오면서 다이나믹 테스트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JUnit4에서는 테스트를 작성할 때 항상 컴파일 시점으로 제한이 되었지만 테스트가 런타임 환경에서 생성이 되고 수행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외부의 자원을 좀 활용하거나 아니면 랜덤 데이터와 같은 걸 생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테스트의 타이틀을 좀 활용하면 조금 더 가독성이 높은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JUnit5의 병렬 실행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클래스 단위로도 이제 테스트가 병렬 실행이 가능하고
메소드 단위로도 병렬 실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설정 값들을 통해 테스트 병렬 실행에 대한 전략을 쉽게 바꿀 수 있고, 사용하시기 전에 주의할 점으로서는 이제 병렬 실행은 각각의 테스트 실행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지 실제로 병렬 실행에 대한 데이터 동기화 처리는 해주지 않기 때문에 동기화 처리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JUnit 5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JUnit 4를 사용했던 이제 스프링 테스트에서는 이제 하나의 run with을 사용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가지고 테스트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run with만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기능들을 이제 룰을 통해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에서는 스프링 클래스 룰이나 스프링 메소드 룰을 제공을 하고 있었고, 테스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JUnit 5를 선택한 스프링은 이제 기존의 룰 대신 extend with라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확장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프링 테스트는 이제 JUnit 5를 선택하게 되었고, JUnit 5를 선택한 스프링은 기존의 룰 대신 extend with라는 어노테이션을 통해 쉽게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5점 버전 이후로는 JUnit 5가 통합이 되었고요. 스프링 부트 2.2 버전 이후로는 JUnit 5가 기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JUnit 5는 이제 새로운 어노테이션이나 계층 구조 테스트나 아니면 병렬 실행 등과 같은 테스트를 조금 더 간편하고 강력하게 해줄 이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고, 오픈소스 환경에서 JUnit 5가 여러 이제 확장 포인트들을 기반으로 많은 서드파티 앱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스프링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제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JUnit 4 대신 JUnit 5로 넘어가는 건 어떨까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네요. 네, 발표 내용은 조금 더 자세히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레퍼런스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